사우디가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잡고 세계를 놀라게 한 날, 아시아의 강자 호주는 전대회 우승팀 프랑스에 무려 4골을 실점하며 완패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팀의 상반된 결과, 우루과이전을 앞둔 벤투호에 어떤 화두를 던질까요? 먼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 그것도 역전승을 거둔 사우디부터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분석한 승리 요인은 크게 3가지. 첫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탁월한 골 결정력. 사우디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기록한 슈팅 3개 중 2개를 골문에 넣었습니다. 득점 전환율 66%, 엄청난 성공률입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15개 중 1골을 넣어 6%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페널티킥 득점입니다. 슈팅 상황의 난이도를 반영해 계산한 기대 득점도 사우디는 0.14, 아르헨티나는 2.23. 그러니까 사우디는 한 골도 힘든 상황에서 2골을 뽑아냈고, 아르헨티나는 페널티킥 득점을 제외하고 2-3골을 더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무득점에 그친 겁니다. 2-3차례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결정력, 약팀이 강팀을 잡을 때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흥미로운 건 사우디의 놀라운 결정력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우디가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기록한 득점 전환율은 41.2%, 아시아 1위입니다. 아르헨티나전에서 동점골과 역전골을 터뜨린 알 샤흐리와 알 도사리가 각각 7골씩 기록했습니다. 둘째, 이번 대회 처음 도입된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도 사우디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심판의 눈이 아닌 기술의 힘을 빌린 덕분에 밀리미터 단위로 오프사이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최대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르헨티나는 전반에만 3골이 오프사이드로 선언돼 무득점 처리됐습니다. 이 중 1골만 인정됐어도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셋째,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의 연장선에서 과감하고 지능적인 수비가 빛났습니다. 사우디는 애초 예상됐던 극단적인 수비 축구 대신 포백 라인을 위로 올려 공격적 자세를 취했습니다.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을 믿고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미드필드 지역의 수비 밀집도를 높인 겁니다. 히트맵을 봐도 중앙선을 중심으로 컴팩트하고 정돈된 수비 라인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칫 강팀을 상대로 위험할 수 있는 전술이지만 한 몸처럼 움직인 수비 라인과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력을 100% 활용한 선택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반면 사우디의 거짓말 같은 승리 직후 프랑스를 상대한 호주는 정반대 모습이었습니다. 수비 라인을 올려 맞선 사우디와 달리 호주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 내려앉았습니다. 히트맵을 비교해볼까요? 중앙선 부근에 밀집된 사우디와 비교해 호주는 수비 진영 골문 근처를 중심으로 자리했습니다. 우리 대표팀과 비슷한 후방 빌드업으로 경기를 풀어갔는데요. 프랑스의 강한 압박에 수비 벽이 헐거워지며 결국 선제골을 넣고도 4골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공격에선 슈팅 4개 중 1개를 골로 연결해 오히려 프랑스보다 앞섰지만 수비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우디와 호주의 비교 분석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까지 마쳤더니 일본이 사고를 쳤습니다. 독일의 2대1로 역전승을 거둔 건데요. 독일이 전반에 리드를 잡고 역전패를 당한 건 1978년 이후 44년 만입니다. 일본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무엇보다 경기 상황에 따른 빠르고 유연한 전술 변화입니다. 전반 한 골을 내주고 일방적으로 밀린 일본, 후반 수비 라인을 4백에서 5백으로 바꿔 추가 실점을 막았습니다. 수비가 안정되자 빠른 선수를 교체 투입해 공격에 힘을 실었고 이는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또 하나, 골을 넣지 못하는 점유율 축구는 결코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전체 경기 점유율에서 69대 31로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점유율 55% 이상을 기록한 지역별로 살펴봐도 30곳 중 5곳을 빼고 모두 독일이 우세했습니다. 슈팅 26개 중 페널티킥으로 1골, 득점 전환율 3%. 사우디에 무너진 아르헨티나와 비슷했습니다. 물론 독일의 방심도 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술의 힘과 팀 조직력을 믿은 수비 전술과 원샷 원킬의 결정력으로 아르헨티나를 잡은 사우디, 빠른 전술 변화, 즉 플랜 B로 독일을 무너뜨린 일본, 반면 두터운 수비벽을 세운 후방 빌드업으로 프랑스에 맞서다 무너진 호주. 강팀을 상대로 보여준 아시아 팀들의 상반된 전략은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해야 하는 벤투호에게 분명 좋은 참고 자료가 됐을 겁니다. 16강 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첫 경기에서 벤투 감독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벤투호가 우루과이를 잡는다면 한국 월드컵 본선 역사상 처음으로 남미팀 상대 승리로 기록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링 김지영입니다.